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페이지 B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 얘기해볼까요? 오늘은 요즘 시대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요. 네네. 그 윤태호 작가님, 네. 유명한 웹툰이죠, 미생. 네네네. 웹툰으로 유명한 윤태호 작가님이 미생 시즌 2를 이제 연재를 하고 있고 이제 책이 나왔다고 해서 이걸 보다가 저는 예전에 미생 드라마로 접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그때 접했던 리더십 사실 이게 드라마 나온 지도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의 리더십 그리고 거기서 그리는 이제 회사가 무역회사다 보니까 그쵸? 요즘 뭐 많은 스타트업이나 작은 회사들 그리고 요즘 시대의 리더십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0년 전, 거의 10년 전 드라마가 돼버린 게 혹시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미생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 있어요. 위해서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약간 젊은이들이나 네, 있을 수 있어서 간단히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미생이라는 웹툰이 이제 말씀하셨던 윤태호 작가님이 2012년에 당시 다음 웹툰의 연재를 시작을 하셨대요. 다음 웹툰이 있던 시절. 그렇죠. 이때는 합병 전이군요. 그죠. 그래서 저도 다음 웹툰으로 이제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시즌 1은 대기업 종합상사인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한 고졸 출신의 신입사원, 원래 바둑을 했었던 고졸 출신의 신입사원 장그래를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였고 드라마화가 되게 빨리 돼서 2014년에 드라마화가 돼가지고 당시에 무려 20부작 요즘 따지면 되게 꽤 긴 20부작으로 원래는 이제 3% 정도 시청률 나오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배우들이 공약 뭐 프리허그 공약 이런 거 걸었었는데 거의 신드롬급으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마지막 화에 시청률 10% 넘으면서 종방을 하고 저 몰랐는데 일본 중국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다고요.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시즌 1이고 지금 이제 연재가 되고 있는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대기업에서 일하던 직장인들이 이제 퇴사를 해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회사를 차린 거죠. 네. 전문 용어로 하면 오파상이라고. 그렇죠. 조그만 무역회사를 이제 차려서 원래 시즌 1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미생이었다면 직원들이 미생이었다면 시즌 2에서는 회사가 미생이다. 약간 이런 컨셉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시즌 2라고 합니다. 시즌 2 웹툰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봤어요. 조금 봤습니다. 네네. 네. 카카오 웹툰에서 지금 연재하고 있죠. 네. 리더십 얘기로 슬슬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3프로TV 나와서 인터뷰하신 게 있으시더라고요. 윤태호 작가님이. 그래서 이제 윤태호 작가님 생각에는 예전의 리더십이랑 최근에 각광받는 리더십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게 요즘에 특히 더 젊은 친구들이랑 같이 일을 해야 할 때 왜 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리더십의 의미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윤태호 작가님도 약간 그게 있나 보네요. 팀이. 그쵸. 웹툰도 보통 이제 배경을 그려주시거나 뭐 해주시는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라서 더 젊은 친구들이랑 더 일하시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직원들에게 기회를 주고 새로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뭐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의 의미를 좀 찾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원래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는 스타일의 리더십이나 뭔가 탑다운으로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십과는 좀 차이가 앞으로는 있을 것 같고 시키는 거를 잘하는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요즘은 좀 더 밑에서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기존 것이랑 정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괜찮으면은 좀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스타일의 생각이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약간 탑다운에서 바텀업으로 이제 컬처가 좀 바뀐다고 봐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저도 주변에 이제 아는 인사팀 뭐 직원분들에게 물어보니 이게 이론적으로는 막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이런 게 이제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기존의 이제 리더십 이론 관련된 건데요.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뭔가 카리스마 그리고 개인적인 직원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고려를 해준다거나 뭔가 지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지적 자극을 준다거나 하는 게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은 이제 뭔가 네가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성과 기준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과 기준이 이러이러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예외적으로 뭔가 이탈을 하거나 더 안 좋은 상태 또는 더 좋은 상태가 될 때 보상을 뭐 어떻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상으로 이제 사람의 인적 자원을 관리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 이루 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기브 앤 테이크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런 게 아마 90년대 초까지 이제 90년대 그때쯤까지 이제 이론적으로 뭔가 학구적으로는 발전이 된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시대의 것과는 좀 거리가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러게요. 요즘 시대에는 확실히 뭔가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주고 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서로 공유를 하고 그런 조직 문화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마 좀 스타트업 더 작은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기존 회사들보다는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조직에서 이런 틀에 박힌 조직보다는 좀 더 답을 같이 찾아가고 같이 뭔가 고민을 해나가는 그런 방향을 가진 리더십이 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 산업군의 특징을 보면은 제조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미생에서도 비슷하게 무역회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제조와 어느 정도 맞닿아 있고 특성이 그렇죠. 연결이 돼 있죠. 네. 철강 뭐 약간 이런 거 하니까 어느 정도 답이 정해져 있다거나 뭐 룰 안에서 실행이 필요하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라서 이런 상황이랑은 다른 뭔가 소프트웨어 기반이나 IT 기반이나 이런 스타트업과는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그런 좀 차이점과 요즘에 이런 IT 기반 스타트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조직 문화나 이런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산업군마다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고 다른 문화가 필요할 테니 근데 이제 IT나 어떤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래도 제조업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도 하고 또 워낙 빠르게 변화를 하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조직 문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또 더 많이 나오는 유난히 많이 나오는 분야인 것 같긴 합니다. 미생에서도 사실 미생원에서는 원 인터내셔널이죠. 네네. 큰 이제 무역회사 안에서 벌어지는 뭔가 조직적인 뭔가 정치질 그쵸. 또는 조직의 역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면은 이제 시즌 2에는 보니까 이제 따로 나와서 이제 차려서 그 회사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건데 물론 뭐 기존처럼 이제 정치질이나 뭐 이런 역할이나 역학관계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사람이 사는 뭐 구조 안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도 다뤄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좀 다루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고 작은 회사이다 보니까 이 회사의 큰 고민을 어떻게 사원들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그래가 사실 주인공이다 보니까 장그래가 뭔가 틀을 깨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생각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제 이걸 이끌어내는 그런 측면에서 좀 기존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이제 미생 시즌 1과 시즌 2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롭고 근데 이제 여기도 아무래도 무역회사를 그리고 있다 보니까 좀 아마 윤태호 작가님도 이런 무역회사 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도 하시고 해서 맞아요. 이제 만든 것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직군, 산업군의 이제 현재 상황과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터뷰 되게 많이 하고 막 거의 그 회사를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거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즌 1에서는 되게 그 이성민 배우였나요? 뭐 과장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무슨 과장인지 제 이름을 까먹었는데. 오과장이요. 오과장. 항상 그 눈이 충혈돼 있으신 그 오과장님으로 나오면서 되게 그 이분의 리더십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더 이제 오픈 마인드 되어 있고 되게 장그래라는 어떻게 보면 스펙이 부족한 고졸 신입사원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오픈 마인드된 리더십으로 많이 이제 주목을 받았잖아요. 시즌 2에서도 좀 비슷한 느낌으로 가겠죠? 사실 미생원 어떻게 보면은 직장인들의 판타지다. 그러니까 상사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뭐 멋있고 그 과장이 너무 멋있고 뭐 또 대리님 되게 따뜻하시고 등등등. 그래서 직장인들의 판타지다 막 이런 말도 있었는데 시즌 2도 한번 봐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앨리스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리더십 스타일이 있나요? 이거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엠마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일단 좀 명확한 디렉션.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확실하게 말을 하고 아니면 확실하게 위임을 해주거나 이제 좀 권한을 좀 위임을 해주는. 근데 약간 한국은 약간 답정너 스타일인 리더들이 좀 많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게 있는데 말을 안 하고 그죠. 너가 그걸 맞춰봐. 수수께끼인가요? 스무고개. 그걸 맞춰봐. 약간 이런 케이스가 있고 아니면 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자기는 겉으로는 쿨하게 의견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인 척 이제 막 의견을 묻고 자유롭게 얘기하라고 하는데
하는데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좀 맥 빠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맞아요. 확실하게 위임을 해주고 정말 이거를 의견을 수렴해서 할 건지 그거를 좀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는 게 그 직원들 입장에서 혼란이 없지 않을까 이런 그죠. 생각이 일단 좀 들고. 저도, 엠마는 어떠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배경을 좀 설명을 잘 해주고 위임을 잘 해주고, 그리고 앨리스 말대로 이게 답정너 상황이면은 아예 이 부분 답정너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해주고, 맞아, 차라리. 근데 그 다음에 이것들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차라리 얘기를 해주면은 맞아요. 이게 좀 명확하지 않나 싶고. 맞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저도 이제 리더 중에서 이런 답정너도 있는데 본인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완벽하지 않으면은 나도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를 그죠? 해주거나 빠르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할 젊은 친구들, 저도 한 5년 좀 어린 분들이랑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정도는 확신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것 같고 이걸 좀 더 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그래서 좀 더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게 특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편견이 아니지만은 그런 분들에게서는 권한이나 뭐 이런 위험 같은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이거를 이제 까놓고 이제 이 정도는 나도 잘 모르겠다, 확신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좀 본인에게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그 리더가 모든 거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셋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뭐 이게 큰 조직이면 또 혼선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본인 리더가 그렇게 나는 여기까지는 확신이 없어라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혼선이 올 수도 있는데 좀 그거를 뭐 중요한 안건과 그렇지 않은 안건과 좀 가려서 좀 명확하게 해주는, 좀 가름말을 잘 타주는 사람이 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쉽지 않죠. 쉽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게 비단 뭐 리더라서가 아니라 그냥 뭐 개인적으로 팀원이든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이든 일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로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 그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이런 리더십이 좀 정의도 많이 좀 다양하게 되고 또 더 젊은 친구들이랑 더 새로운 사람들이랑 일을 더 창의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 이런 고민들을 계속 이런 시대에 맞게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도 이제 엠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책이 하나 있는데 90년대생이 온다? 그 책 한창 그것도 예전에 나왔어요. 되게 예전이긴 한데 거기에 약간 그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 세대들과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왜 해야 되는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맥락을 설명을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냥 시키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전체 그림에 기여를 할지 그런 거를 뭐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 책이 한 권 떠오르네요. 저는 이제 요거랑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재밌게 봤었던 인터뷰 내용을 한번 좀 가져와 봤는데 혹시 이거 엠마도 보셨을 수 있는데 그 메타에서 한 7년 정도 시니어 매니저 뭐 프로덕트 팀장 같은 걸로 일하시다가 한국에서 책 한 권 내신 분이 계세요. 크리스 채라고 책 제목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일하나요? 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한국이랑 좀 다른 미국 회사의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좀 조사를 해와 봤는데 이게 사실은 뭐 모든 회사가 이런 건 아닐 거고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대로 업종이나 뭐 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한번 얘기를 해보면 미국 회사에서는 이제 리더 역할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해요. 피플 매니저 혹은 IC라고 하는데 이게 인디비주얼 컨트리뷰터라고 해요. 그래서 피플 매니저는 정말 사람에 올인해서 조직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실무를 떼고 IC는 실무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피플 매니징은 안 하고 그냥 업무적으로 전문가로 성장하는 트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책 쓰신 분, 실리콘밸리에서는 어떻게 일하나요? 책 쓰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 본사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비단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미국 회사들이 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보통 이제 요 피플 매니저
매니저로 트랙을 타신 분들은 성과 평가 같은 거 할 때도 이분들의 역할은 이 팀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는 게 이분들의 KPI인 거예요. 그래서 퍼포먼스 리뷰 같은 거 할 때 이 팀원이 이번에 뭘 잘해서 얼만큼 뭐 연봉을 올려줘야 된다든지 뭐 그런 데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 그 크레딧을 팀원들한테 주고 팀원들이 잘한 거 어필하고 좋은 평가 받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들의 역할인 거죠. 그리고 이제 크리스 채님의 인터뷰를 보면은 피플 매니저 트랙을 타게 되면은 완전 팀빌딩에 올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실무 놓고 그냥 이 팀 안에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뭐 문화나 제도나 프로세스를 설립을 하는 게 만드는 게 이제 팀장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이제 팀에 데려와야 되고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팀을 만드는 게 이제 이 피플 매니저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게 당연히 어떤 팀장이든 어떤 나라의 팀장이든 이런 역할이 있겠지만 이게 좀 더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둘 다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회사 입장에서는 둘 다 시키겠죠. 그렇죠. 피플 매니징은 당연히 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실제 실무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에서는 KPI 자체는 피플 매니징보다는 그 전반적인 그 회사의 일 자체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좀 더 포커싱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한국 회사들은. 왜냐면 팀장을 평가할 때 이 팀원들이 일 얼마나 잘했어? 이게 팀장의 또 평가 항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한국 회사는 제가 느끼기에는 팀장이 실무자인 팀원을 서포트 해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 회사는 팀장이 하는 역할이 피플 매니저가 되면 서포트를 하는 역할이에요. 팀원들이 일 잘하도록 서포트 해주는 건데 오히려 한국은 그 반대죠. 팀원들이 팀장을 서포트 해주고 그리고 크레딧은 팀장이 가져가죠. 예를 들면 팀장님이 임원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팀원들이 뒤에서 밤새서 만들죠. 밤새 만들고 발표는 팀장님이 하고 약간 이런 거 너무 흔한 그림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을 또 꼽아보자면 미국 회사에서 피플 매니저를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팀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피드백을 준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원온원 피드백 해주는 문화가 있고 뭐 꼭 일주일에 한 번 아니더라도 피드백을 줘야 될 때는 이제 피드백을 줘야 되는 문화가 있는데 뭐 한국에서는 이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적용을 하기가. 일단은 팀장들이 이제 팀원들의 성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얘네는 그냥 나 하는 거 서포트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가 뭐 어떻게 커리어 뭐 성장 솔직히 관심 없는 사람 팀장들이 훨씬 더 많고 꽤 있죠. 그리고 내가 얘네를 서포트 해야겠다는 생각은 제가 봤을 때 99%는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반면에 한편에 또 이제 젊은 주니어 직원들은 이런 피드백 받는 거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공격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너무 싫어하죠. 내가 뭘 잘못했더라도 절대 인정을 안 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되게 한국에서 정착이 어렵고 또 이제 서로 스트레스 받는 문화인 것 같긴 해요. 뭐 피드백 1대1 같은 경우는. 진짜. 이 부분만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약간 미국은 이게 나와 이 문제를 떨어뜨려서 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줄 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게 좀 나아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제 나는 여기 있고 이 문제가 밖에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한국은 약간 이거를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업무와 내가 약간 동일시되는 그런 경향이 저도 물론 있고 또 이거 전달을 하는 스타일이 한국 사람들 특히 뭔가 이걸 분리를 해서 전달을 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뭐 그런 경향으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늘 받아들이는 것도 고울 텐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너무 다르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런 문화에 좀 약간 익숙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리고 사실 이게 꼭 좋냐라고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가 지금 잘해? 그래서 지금 메타가 잘 되고 있어? 지금 위험하지 않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사실 뭐 이게 마냥 좋냐라고 묻는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당당하게 말할 수는 없겠으나 뭐 그래도 지금까지 굉장히 잘 성장을 해왔고 이런 거에는 또 이런 문화가 어느 정도 바탕이 그래도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요거 내용은 좀 가져와 봤고 되게 새롭긴 했어요. 이런 컬처가 뭔가 이제 그런 장유 유서의 문화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팀장이 팀원을 서포트한다? 너무 약간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타트업들은 또 어떻게 이제 리더십이나 조직 문화 이런 문화를 세팅을 해야 될지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웬만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느끼셨던 그런 게 있다면 이게 뭐 그래도 한국의 대기업들은 뭔가 리더 교육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무래도 그런 교육이나 뭐 경험치도 없다 보니까 이게 맞아요. 미숙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리더도 처음이고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서로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끼리 있으면 또 이제 되게 갈등의 여지도 많아지고 네, 뭔가 효율적인 회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서로가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데 좀 여유가 없다. 맞아요. 일을 지금 눈앞에 닥친 걸 하느라 지금 여유가 없는 여유가 느낌이 없다. 네. 전반적으로 있죠. 이게 메타 말씀해 주신 것도 여유가 있어야 이 회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좀 여유가 있어야 이것도 분리를 뭐 피플 매니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뭘 시도를 해본다든가 하는 것도 있는데 그죠. 눈앞에 이제 닥친 뭐 매출이나 뭐 비용 이런 것들 걱정을 하다 보면은 이게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게 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초반 멤버들 정말 좋은 사람으로 세팅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초반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도 이제 스타트업을 다니면서 느끼는 게 이제 먼저 오면은 먼저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입사를 미리 하는 게 장땡이에요. 물론 나중에 이제 좀 리더급을 데려오는 경우도 물론 있으나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리더 자리에 가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리더라는 거를 팀장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크리스 챗님 요 책을 쓰셨던 그분이 또 하나 말씀해 주신 거는 메타에서는 처음에 팀장을 만약에 하게 되면 팀장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면은 무조건 3명 이하로 팀을 셋업을 하고 팀원 3명 이하 그리고 그 팀원들은 무조건 고성과자로 셋업을 한대요. 왜냐면 저성과자를 일 잘하게 만드는 거는 더 어렵기 때문에 어렵죠. 일 잘하는 고성과자들을 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팀장 업무를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가 있어서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스타트업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지금 성과평가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고성과자, 저성과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먼저 들어온 사람이 팀장하고 닥치는 대로 그냥 인원수 뭐 이런 것도 생각할 겨를이 사실 없는 경우가 사실 있어서 근데 뭐 그 이제 초반에 조인하는 사람 팀장 뭐 이런 거는 뭐 YC나 뭐 폴 그레이엄이나 이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제 스타트업도 스테이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을 해 나가면서 이제 좀 사람들도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서 좀 더 이제 좋은 사람들로 대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런 환경이 뭐 자연적으로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워킹하지 않으면 이 스타트업은 결국에 뭔가 하향세를 그리거나 안 좋아질 테고 그럼에도 이제 성장을 한다면은 뭐 그런 좋은 사람들이 더 와서 교체가 되고 아니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아남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자연 약간 다윈? 약간 선택 진화론? 적자생존? 네, 그렇죠. 적자생존 약간 그런 것처럼 결국 살아남는 스타트업들이 뭐 결국에는 돌이켜 보면은 뭐 그런 좋은 선택을 했던 스타트업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중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바쁘고 하더라도 챙겨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사실 이런 뭐 피플 매니저 역할이 사실 지금 요즘 미국에서 구조조정 많이 하잖아요. 이럴 때 보면은 이런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실무하는 사람들보다는 구조조정 1순위가 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또 막 이런 매니저 구조가 너무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다 보면 그게 또 비효율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즐겨 듣는 실리콘밸리나 그런 투자자분들의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보면은 매니저를 매니징하는 매니저를 매니징하는 매니저를 매니징하는 매니저가 너무 많다. 다 일은 안 하고 매니저만 하려고 한다. 님이 있군요. 그런 또 말도 있고 해서 이제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은 뭐 당연히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스타트업은 어쩔 수 없이 교육이나 이런 게 좀 어렵고 지금 프로세스도 셋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개인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팀장이 된다면은 뭐 스스로 어떻게든 스터디를 해가지고 내 역할을 좀 다할 수 있게 스스로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미생 이제 윤태호 작가님의 리더십 얘기가 일으킨 이제 나비의 날갯짓으로 스타트업 회사들의 리더십과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 어떤 게 있는지 팀장의 덕목이란 무엇인가 한번 재밌게 토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